예, 반갑습니다. 김시열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세계사, 각 나라 역사, 국제 정세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북한이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잖아요. 심심하면 자신의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잠재적인 적성 국가인 중국이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과연 미국이 지켜줄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요. 특히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무려 1년에 600억 달러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대선 막바지쯤 오니까 이것이 100억 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4조 좀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을 불렀던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한테 5조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돼 버립니다. 5조를 요구했을 때도 한국 정부가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14조 정도를 요구했을 때 100% 아마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 분담을 요구한 금액을 한국이 거절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적성 국가들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핵무장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로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박진 외무장관을 급하게 베이징으로 파견했거든요. 당시 상황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미 간의 외교적 긴장 관계가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 하면 당시에 이제 다수 정설은 북미 간의 북한 핵 포기와 종전선언을 협상 진행 중이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축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필요시에는 북한 선제 타격을 운운할 정도로 강성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보내서 지금 북미 간에 진행되는 종전선언, 북한 핵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 8월경이죠. 취임 100일차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그때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거든요. 담대한 구상은 뭐냐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만 표명하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프라를 다 대한민국이 제공해 주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미국의 설득에 의해서 담대한 구상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시 2022년에는 북미 간에 북한 핵 포기와 종전선언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 이 패키지성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북한 핵 포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국 핵무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이해하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 70년 이상 대한민국은 미국의 눈치를 계속 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는 거의 모든 말을 다 수긍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이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요구를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국 요구사항을 우리가 기꺼이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가장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수상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라고 이시바 수상한테 확언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패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ICBM을 개발하지 않은 조건에서 핵을 개발해도 좋다는 식으로 아마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로 협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백하게 완전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약속을 했어요, 일본에게. 이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커트 캠벨이라는 대단한 거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의한 적이 있거든요. 한미 관계는 안보 면에서 또 기술 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한미 관계의 핵심과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보 면에서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술 면에서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 이상 한미 관계는 상호 방위 동맹 관계였습니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한미 핵동맹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라도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더 깊이 진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거든요. 한미일 3국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안보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매년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합의가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상의 준 군사 동맹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동유럽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서유럽 국가들, 특히 접경지에 가까운 나라들, 발트 3국, 그 다음에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관련 국가들이 전부 한국에게 대규모로 무기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상대하는 군사 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동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으로부터 천궁2 방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를 하고 천무2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신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와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를 전부 한국한테 구입한 거죠.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국의 첨단 무기인 K9 자주포를 300문 이상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요. 2023년에 심지어는 한 번도 우리랑 거래를 한 적이 없는 베트남 국가 원수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베트남, 한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2025년 올해죠. 올해 드디어 한국으로부터 중국 국경선의 방어를 위해서 K9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중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그 포위망 전체에 걸쳐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 각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국제 정치학적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미국이 허락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군사 기술들이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는 어떤 국가에게도 무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국 무기를 산다는 것은 무기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이고, 무기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무기 공급 국가와 무기를 받는 국가 사이에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는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으로부터 군사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들은 결론적으로 미국 편에 줄을 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의 무기를 각 나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사실상의 동맹 국가를 늘려나가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커트 캠벨이 말한 한미 관계가 안보 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에 한미 간의 한미 기술 안보 대화가 정기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매년 기술 회의를 하는데
6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는 백신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ICT 정보기술, 양자 컴퓨팅. 이 6가지 기술을 한국과 미국만이 매년 정기적으로 안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거죠. 왜 이런 기술이 안보가 되느냐 하면 한국과 미국의 적성국가인 중국에게 이 기술들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것은 군사적인 엄청난 위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들을 절대로 중국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한미기술안보대화가 유럽과 일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왜 미국의 동맹국들인 유럽 나라들하고 일본이 참여를 하지 못할까요? 이 6가지 기술 분야, 즉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정보기술,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런 핵심 기술을 단 한 가지라도 유럽과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 기술이 없어요. 반도체도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런 군사면에서 중요한 첨단 기술은 오직 미국, 한국, 중국만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커트 캠벨이 말한 한미 간의 기술 측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지금 한미 관계는 안보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나 미국이 가장 자신의 동맹으로 계속 붙박이로 옆에 둘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생존을 고려할 때 우리 주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군사력 순위 1위, 2위, 3위 국가가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바로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군사력 순위가 5위 아니면 6위 정도라고 보통 평가받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핵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상대방들은 핵을 가진 세계 군사력 1위, 2위, 3위거든요. 이 한반도처럼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새우 같은 지역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느냐?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외적 균형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에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이 외부의 강력한 강대국의 힘을 입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실제로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이상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유지해 왔잖아요. 이미 그런 전략을 구사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큰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반도의 생존 전략은 결론은 한미 동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외적 균형 전략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과연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커트 캠벨의 문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안보 면에서 기술 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상관없이 미국은 한국을 절대적으로 동맹을 유지해야 될 국가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